이렇게 본 댓글에 저 걱정하 즉시 항고를 하지 않으면 어떡하냐 검찰에. 근데 즉시 항고를 저는 해야 되는 게 날하고 그 시간 문제도 있고 두 번째 이 문제예요. 뭐가 부족하다고 했냐면 직권남용죄가 수사권에 있는데 관련 사건으로 내란죄 인지했냐 이 부분이 부족하다는데 그거 갖고 찾아내야 돼 검찰은. 아니 부족하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설명 자료하고 그러니까 설명 자료를 보면 안 되고 결정문을 봐야 정확한 판단이 돼요. 설명문이 조금 약간 설명문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논란의 그 의견 제시는 결정문을 보고 해야 되는 거예요. 결정문에 대해서 아까 얘기했듯이 잘못됐다 잘됐다 얘기가 없어요. 변호인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걸로 그 주장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가부 얘기를 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 보십시오. 지금까지 체포영장 발부됐을 때 저쪽에서 체포영장 이의 신청했어요. 이의 신청 기각됐어요. 그 다음에 체포됐어요. 체포적부심 청구했어요. 체포적부심 기각됐어요. 그 다음에 구속전 신문했을 때 구속영장 발부됐어요. 그게 따지고 보면 사실상 법원에서 다 수사권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체포영장 이의 신청이나 이런 것은. 그러니 그동안 그러니까 이번에 이 결정은 법원의 여러 의견 중 하나인 것이죠. 따지고 보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항고심에서는 달리되지 않을까. 즉시 항고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검찰이 뭐 이 건에 관한 저는 의지가 있었다고 봅니다. 원래 공수처는 체포적부심 기간 포함해서 이틀이 더 있다고 봤습니다. 근데 검찰이 이 논쟁의 여지를 없애려고 이틀보다 더 먼저 26일 날 기소를 했던 겁니다. 근데 법원이 이렇게 시간까지 깎아버리는 사상 초유의 결정. 10시간인가 초과됐다고. 윤석열을 위해서 어느 피의자에게도 적용하지 않았던 이 원칙을 적용할 줄을 검찰이 알지를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일부러 이런 사태를 초래한 거 아니냐는 것은 지나친 해석인 것 같고 과정을 보면 그래서 검찰이 의지를 갖고 구속 기소를 했던 그 과정을 지켜보면 아마 즉시 항고를 통해서 이걸 바로 잡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정말 일부러 봐줬다. 어느 의원님의 얘기처럼 정치적인 술수를 쓴 거 아니냐라는 의심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것이겠죠. 근데 지금 시간이 그래도 4시에 뭔가 할 것처럼 보였는데 한 1시간 20분 정도 지났는데 왜 아직까지 검찰의 입장이 나오지 않는 걸까요? 4시에 한다는 것 자체가 뭐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법상으로 이렇습니다. 7일 이내에 결정하는 거예요. 7일이 지나면 그때는 석방을 해야 되는 거고요. 7일 이내에 결정하는 거니까 사실상 다음 주에 결정하고 검찰 입장에서는 메시지를 내려면 이제 정확하게 자기들도 정제된 채로 내야 되니까. 왜냐하면 검토해야 되면 자기도 검토해야 되고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런 시간이 좀 필요할 겁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지금 오늘 이제 댓글들 보니까 저도 그랬는데 저도 이제 그 토론회를 하나 주최하다가 갑작스럽게 보좌진이 뛰어와서 의원님 윤석열이 석방됐답니다 이런 거예요. 석방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언론 기사를 쭉 찾아보니까 마치 석방된 것처럼 구속이 취소됐다 이렇게 이제 기사들이 나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좀 당황했는데 좀 이제 여기 계신 의원님들 말씀드리니까 좀 안심이 된다. 지금 술 드시는 분들도 좀 계신 것 같은데. 술 드시면 안 드셔도 되고 시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하필 3월 7일 날 이런 결정을 내렸어요. 실제로는 별로 이거 관련해서 공판 준비 기일 하면서 신문 언제 했냐면 2월 20일 날 했었습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됐다 그러면 그 다음 날이나 며칠 있다가 해도 상관없어요. 21일이나 그 다음 주 한 23, 4일에 하더라도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끌고 2, 3주 지나서 3월 7일에 한 거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박근태 의원님? 아마 고민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결정을 했을 것 같은데 글쎄요. 좀 저는 판단 자체가 좀 명백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상 첫 시간 계산법을 적용하는 것 이것이 고민이 돼서 그런 것도 하나 있었겠지만은 뒤에 어떤 그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니 없니 이런 내용을 본인들이 받아들일 것도 아니면서 이런 또 의문 제기도 있으니 이것도 좀 감안한다는 식으로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마 도대체 어떤 마음을 가지고서 저런 결정을 했다고 이해할 것인지. 재판부가 혹시 헌법재판 탄핵 선고하고도 좀 같이 좀 봤던 거 아니?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취지로 이제 하시는 질문으로 저도 이해가 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까지 해석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그전에 얘기했듯이 수십 년 동안 이어진 검찰 실무례를 깨는 거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 날로 심지어는 어떤 경우도 있냐면
구속영장이 새벽까지도 안 나온 경우 있잖아요. 중앙지방법. 맞아요. 그럼 3일을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오늘 영장 청구돼서 내일 신문하고 네. 모레 새벽에 나오거든요. 그럼 3일을 빼요. 그러니까 그거 계산할 때도 3일 13일이 되는 거 13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기소도 다 하고 그랬단 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검찰 심의를 깨는 문제, 그 다음에 체포 적부심에서 그 시간을 구속기간에서 뺄 거냐 이 문제도 네. 사실은 논의된 적도 없고 굉장히 황당한 논리인데 그거에 대해서 네. 아마 내부적으로 논의도 있어. 그래서 좀 늦어진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이번 법원 결정이 굉장히 이례적이고 사실 좀 앞뒤가 안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형사소송 규칙에 따르면 구속 취소 결정을 청구를 하면은 원칙적으로 7일 제가 이내에 그 말씀 드리는 법원이 거예요. 결정을 해야 돼요. 예. 근데 이거는 2월 4일에 법원에 구속 취소를 했거든요. 근데 그렇죠. 무려 한 달이 지난 그 말입니다. 이후에 예. 법원이 결정을 했어요. 근데 법원이 결정한 사유를 보면 이런 애매한 경우에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구속에 관해서 지금 이제 취소를 한다 이런 이유를 들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법원의 이런 결정에 따르면은 7일 이내에 빨리 구속 취소 결정을 하고 풀어줘야 됩니다. 네네. 근데 지금 한 달이나 넘게 그 규칙 규정에도 맞지 않게 시간을 끌면서 오늘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래서 이거는 네. 사실 앞뒤가 맞지 제가 않은 그걸 매우 질문을 이상한 드렸어요. 사안이에요. 네네. 원래 같으면 문제가 생겼으면 그날 알죠. 알면 바로 풀어줘야 돼요. 문제가 본인이 봤을 때 그렇죠. 문제가 있으면 적법하지 않는 구속이거든요. 듣고 보니까 좀 이상한 면.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본인도 궁금하고 가급적이면 항고법원 아니, 대법원까지 좀 가기를 바라면서 이걸 정리해 주기를 바라고 또 한편으로는 3월 7일 날짜가 좀 요상하고 제 느낌에는 헌법재판소가 3월 7일 날 선고할 수 있다고 얘기도 나왔었어요. 사실 오늘 기대했던 건 윤석열 예. 파면이에요. 그것도 안 나오고 원래 2, 3일 전에 난다면 네. 다음 주 주초에 날라면 오늘 정도는 네. 선고를 잡아줘야 되거든요. 발표가 안 나왔죠. 그것도 안 나왔죠. 네. 결국은 이 결정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에 빨리 저는 선고기를 잡지 않을까 생각도 또 해봅니다. 또 그런 거는 이거는 제 개인적 생각이긴 한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또 헌법재판소한테 또 미뤄버리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이거는 제 바람일 수도 있고요. 아니 이게 헌법재판소 결정할 수 그렇죠. 있을까? 실제로 이제 헌법재판소가 그 이제 기대하는 바로는 이제 뭐 오늘 네네. 원래, 다음 주초 예. 이렇게 뭐 기대를 했는데 어쨌든 가시적인 이제 선고 일자는 잡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그 구속 취소 문제가 나오니까 뭐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서 우선은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 이제 의원님들이 설명하셨던 것처럼 정확하게 좀 해석을 정확히 좀 하고 네. 그리고 나서 저희 당에서도 이제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이고요. 네. 국민들이나 당원들께서도 사실 동요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정말로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의 그 내란 의사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절차상의 흠결 이 문제가 돼서 네. 잠깐 덜컥하는 것으로 네네.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윤석열 파면을 위해서 우리가 힘을 더 세게 모으는 아니,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결정이 나고 나니까 저희들도 이제 내용이 정확히 인지가 안 된 상태에서 진짜 뭔가 문제가 생겼다 싶어가지고 뭐 비공개 최고위부터 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파 들어가 보니까 내용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게 됐는데 그 제가 이제 수석 대변인님 모신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걸 입장을 막 즉각 내는 거예요. 특히 예를 들어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요거 인용되자마자 그동안 심신이 많이 지쳤을 것 같다. 건강 염려하면서 건강 챙기면서 방어권 행사 잘 하셔라. 이렇게 이제 입장을 내기도 했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에는 검찰총장과 공수처장 거취 표명해야 된다. 그 내용을 안 읽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가 네. 내용을 모르는 거죠. 이준석은 정확하게.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 한동훈은 검찰에 엄청 오래 했던 사람인데 석방지휘 이런 개념이 좀 어떻게 박근태 의원님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그 법률 그 업무를 담당해 본 경험이 없어서 실수한 것일 수도 있지만 예. 네. 근본적으로 태도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석방이 즉시 되는지 나중에 되는지 예. 네. 또 안 되는지에 대한 그 지식도 문제지만은 네. 이제 와서 또 윤석열을 위헌을 취할 건 뭡니까? 예. 그러니까요. 사람이 예. 상황에 따라서 주대 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정치인이라는 생각이 네. 드는데 좀 뭐 법률 지식 이전에 네. 소신부터 좀 갖추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언론에서는 네네. 이 법원의 결정이 나오고 나서 이제 저한테도 뭐 전화를 많이 하고 뭐 여기 뭐 우리 전현희 최고위원님한테도 그렇고 우리 막 그 법률위원회에 계신 분들한테 전화가 많이 왔죠. 난리가 났었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법원의 결정문을 보고서 네. 얘기를 하는 게 맞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네. 그거를 뭐 즉각적으로 어떤 그 소위 그
그 헤드라인만 보고 우리가 논평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좀 차분하게 그렇죠. 결정 좀 뜯어보고 대응 방향도 고민하고 하면서 어쨌든 이 상황을 좀 정리하고 네. 정의 내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매치를 내는 게 적절한 것 같아서 이제 그렇게 한 것이고요. 네, 네. 그 숙고의 과정을 그래봐야 1시간 차이예요. 그래서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의총 열어서 네.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원내대표가 얘기하고 네. 이렇게 절차를 밟은 우리 겁니다. 제가 민주당 소속이긴 하지만 네. 민주당이 정말 책임 있는 정당다운 모습을 보였다 이번 이 사안에서도. 네, 네. 그래서 차분하게. 네, 그 이 사안이 발생하고 우리 수석 대변인하고 저도 대화를 했는데 네. 어쨌든 이 결정문을 보고 또 여기에 대해서 법률적으로 파악을 하고 최고위 회의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입장을 정해서 우리 당의 입장을 내보내야 된다. 네, 그래서 네.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회의를 하고 이런 걸 다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당의 이제 뭐 박균택 의원님이나 많이 법률위원장들의 바쁘셨죠. 의견을 다 청취를 하고 여기에 법률적 문제를 정리를 해서 네. 최고위 회의 결과를 우리 수석 대변인과 대변인실에서 아. 발표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전체 의총을 거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당의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발표한 거는 이런 법리라든지 정무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차분하게 이렇게 대응을 했는데 지금 아까 예를 든 이런 정치인들, 국힘 정치인들은 그야말로 헤드라인을 보면서 네. 그냥 그것만 맞아, 때린 가지고 거죠. 그렇게 해서 반응을 안 돼요. 하니까 지금 법리도 맞지 않고 그렇게 해서는 앞뒤가 안 돼요. 맞지 않은 예. 겁니다. 법조인들 또 근데 국민들을 그러잖아요. 오도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지금 생각은 당장 석방될 듯이 그렇게 그리고 얘기했어요? 공수처 수사권 없듯이 그리고 헌재 재판에 뭐 마치 뭐 탄핵 탄핵이 기각되듯이. 기각이 되듯이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국민들을 완전히 속이는 거예요. 이거는 네. 책임 있는 정당이라고 도저히 볼 수가 없죠. 맞습니다. 네, 이런 생각도 저는 이제 들었어요. 그 이런 주장을 막 정신없이 내쏟던 사람들을 면면을 보면 흔히 말하는 국민의힘 측의 대선 주자급들입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윤석열이 나오는 게 달갑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이 나와서 뭐 집회 현장에 서고 메시지 내고 이러면 이 당은 선거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박살납니다. 예.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좀 마음이 좀 급하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도 저는 드네요. 굉장히 허겁지겁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아까 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상 법률가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네. 그러면 요 조문 몇 개만 찾아봐도 봤었어야죠. 자기가 봤었어요. 몰라도 봤었어야 돼요. 법률 몇 개, 조문 몇 개만 찾아보면 아 이게 당장 석방되는 게 아니고 즉시항고를 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텐데 빨리 내는 것은 이게 지금까지 본인이 국민의힘 차원에서 친윤 반윤 해가면서 그런 것 때문에 빨리 얹고 싶어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조급함이랄까 저는 뭐 그런데. 그러니까 저한테도 지금 이제 막 그 이 방송을 하는데 문자가 오는데 네. 이제 아까 제가 한 번 더 정리 드린 것처럼 네네. 그걸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내란죄 수사 자체가 위법한 것이다라고 이제 네. 아마 정치 선전을 하고 우리 있는 것 제작진들은 이 지금 석 대변인님 말씀하시는 거를 한번 타이핑을 해서 이따가 한번 띄워봐 주세요. 네. 예, 그런데 그 어쨌든 아까 우리 그 세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는 그것과 관련된 판단은 이 법원이 내린 게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정문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변호인들이 그러니까 청구한 측에서 이러저러한 사정을 막 정리를 해놓은 거죠. 정리를 해놓은 거에 네. 불과하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한 게 없어요. 판단이 어렵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판단이 어렵다 이렇게 한 네. 겁니다. 명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네. 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내란죄 수사가 위법이다. 뭐 그거로 인해서 구속 취소한다. 이건 네, 네. 이런 건 말도 안 되는 너무 정치 나간 선동입니다. 판단, 예. 그러니까 특히 자기 바람들을 여기 담아가지고